고흐는 19세기 그림 역사상 가장 개성 있는 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까칠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고흐는 10대 초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고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고흐가 태어난 지 2년 후에 여동생 안나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에 고흐의 평생 친구이자 동반자 남동생 테오가 태어났습니다. 흔히 고흐가 어릴 때부터 미술의 두각을 드러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고흐는 미술가보다는 파브르 같은 곤충학자가 될 자질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동생 중 한 명인 엘리자베트의 회고로는 고흐는 모든 곤충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고 곤충들을 과학자처럼 자세히 관찰했을 뿐 아니라 과학자처럼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흐의 면모는 나중에 고흐의 그림에서 자연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흐는 상당한 독서광으로 신학서적과 문학작품을 많이 탐독했는데 이 또한 고흐의 나중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흐가 11살이 되자 부모는 그를 진더르트에서 25km 떨어진 제벤베르헨의 개신교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고흐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기초부터 갈고 닦아서 나중에는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만큼이나 유창하게 말할 정도가 되었고 독일어도 상당히 능통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흐는 수채화를 사용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지만 16살에 미술품 딜러였던 삼촌의 소개로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고흐는 프랑스의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약 7년간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딜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화가의 다양한 그림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술적 감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화랑을 그만두고 난 후 다른 일을 시작한 고흐는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고흐는 종교인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고흐는 영국 램스게이트라는 곳의 학교에서 무급교사로서 일하게 되었지만 램스게이트의 학교는 고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고흐는 보조 목사나 런던의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서도 퇴짜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 일생에서 그를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토머스 슬레이드 존스 목사를 만나 존스 목사의 학교에서 조수로 채용되어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흐에게 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이 때문에 잘 나가던 보조 목사직도 그만두고 다시 네덜란드의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들이 광신적인 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형 센트에게 도움을 구해서 센트는 빈센트를 위해 서점에 일자리를 얻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흥미가 사라지면서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고흐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득 차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 독자적으로 미술에 관해 배운 뒤 프랑스 남부의 아르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흐는 다시 정신적인 이유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병원에 머물던 시간 동안 150점 이상의 유화를 그렸습니다. 간질과 우울증 등의 병을 가지고 있어 종종 발작을 일으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일만이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흐의 괴팍한 성격과 당시 독특하다 못해 기괴했던 그림, 귓볼을 잘랐던 이야기까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였지만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점과 병원에서 개인 침실을 썼다는 점, 또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에 나와 있던 글은 고흐를 정신병 환자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결국 쇠약해진 몸과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총알은 심장을 빗겨나가 즉사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총알에 의한 감염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틀 후인 1890년 7월 29일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동생 테오도 정신병이 생겨 형이 죽은 지 6개월 후인 1891년 2월 34세 나이로 형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나란히 곁에 묻히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렘브란트 다음으로 후기 인상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작품의 두드러진 색채, 힘찬 분놀림, 그리고 왜곡된 형태는 현대 미술에서의 표현주의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반 고흐의 예술은 그의 죽음 이후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특히 20세기 후반 그의 작품이 전 세계 경매에서 기록적인 금액으로 팔리게 되면서 블록버스터급 순회 전시회에도 출품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예술가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